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님의 요청 답글 영상으로 지난 여름에 가을쯤 아마 그 댓글로 들어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꽃노랑 총체벌레 잘 듣는 농약 좀 추천 좀 해달라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약 부분은 대부분 다 제가 패스를 해놨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에 제가 이제 농사를 안 지을 때, 농장에 여유가 있을 때, 제가 겨울 동안에 이제 농약 이야기를 한다. 지난해는 제가 살균제, 영양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이제 이번 겨울에는 제가 살충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가 또 이제 구독자님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되는 그런 살균제라든지 기타 농약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릴 그 꽃노랑 총체벌레 약 중에서 좀 잘 듣는 약, 최근에 듣는 약, 작용기작 30번에 요 캡틴, 다토롤 같은 약입니다. 캡틴은 유제고 다토롤은 보시면 액상수화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추천할 약 캡틴 다토롤, 참고로 이게 광고성 아닙니다. 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루포라든지 팬텀, 바이고 이런 거는 제가 중간중간 벌써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스트레이트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때마다 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비카드도 설명드렸는 거고요. 예, 오늘 두 가지 같은 약입니다. 다토롤, 캡틴. 캡틴은 유제로 되어 있고 다토롤은 이렇게 액상약처럼 유탁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탁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참고로 이제 그 농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잘 듣는 겁니다. 약을 쳤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살 때 보면 이 라벨지 좌측 상단에 이렇게 살충제 표기되어 있고 살충제 밑에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30번, 즉 작용기작입니다. 작용기구라고도 하는데요. 작용기작 30번에 다토롤. 오늘 요 작용기작 30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벨스모 같은 경우는 좌측 상단에 살충제 해가지고 22번, 그리고 또 세부적인 분류로 A, B, C, D, A, B, 즉 22B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진딧물약 세티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작용기작이 29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작용기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농약을 좀 이해하려면요. 제가 휴대폰을 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혹시 휴대폰이 좀 흔들리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장과 달리 가까이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먼저 농약을 이해하려면요. 이 작용점과 작용기작을 알아야 됩니다. 작용점. 작용점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농약이 어떤 그 유해 생물, 그러니까 병이나 균이나 충 이런 데 대해서 독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생물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좀 필수적인 그런 기능들의 그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교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란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그 특정 부위를 작용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급소죠, 급소. 어디 한 방 때리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 즉 상대방을 알아야지 이길 거 아닙니까? 상대의 약점, 흔히 하는 말로 약점, 어디가 약한가, 그 작용점입니다. 작용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작용기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작용기구라고 하는데요. 그 독성을 유발하는 그 생화학적 경로 또는 그 체계적인 과정을 작용기작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 즉, 화학적인 그런 그 구조, 그거와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의 계통을 확인하는데
아주 유효하다.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라벨지 좌측 상단에 모든 농약은 이렇게 다 좌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농약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루포 같은 경우는 작용기작이 1A, 1A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기인계 스미초는 1B 이런 식으로요 표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작용 전과 이 작용 그 기작에 대해서 알았으니까요. 이제 침투 경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약을 살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침투를 하느냐. 경피, 즉 피부로 들어가느냐. 경구, 입으로 들어가느냐. 경기문, 즉 기문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자, 그래서 경피로 들어갈 때는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촉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기계유제 이런 것들은 피부에 묻어 죽는 거거든요. 기계유제, 뭐 유황합제 이런 것들, 그리고 경구, 약을 쳤을 때 이제 입으로 저작형이죠. 갈가서 먹어서 죽는다. 식독, 그리고 경기문, 이거는 흡입독입니다. 이런 침투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참고로 이렇게 그 작용기작 표시는 살균제는 가나다라 그걸 표기되어 있고요. 살충제는 1, 2, 3, 4 거기서 세부적으로 1B, 뭐 1A, 1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는 영어로 A, B, C, D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문자입니다. 대문자가 아니고 그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작용기작 30번에 이 다토롤 캡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 라벨지를 뜯어서 볼 수도 있지만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물보호 지침서 요건 참고로 2년에 한 번씩 출간하는데요. 금년도는 출간 안 했는 것 같아요. 금년도는 이게 그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출간하는데 2년 전에 출간하고 금년도는 이상이 아직 제가 그 새로 나온 책을 못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성분명은 폴록사메타마이드 작용기작 30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유해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유제는 9%, 유탁제는 4.5%, 액상수화제는 7%입니다. 같은 약인데 유제는 캡틴으로 되어 있고 상품명이요. 경농에서 나왔고요. 유탁제는 농협케미칼에서 나온 다토롤, 그리고 액상수화제는 경농에서 나온 엑스라지가 같은 약입니다. 세 가지가 같은 약이다. 이름만 다르지만은 제형이 유제냐 유탁제냐 액상이냐 여기에 따라 다르고요. 성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유제하고 액상수화제 즉 캡틴하고 엑스라지는 물 한 말당 10ml 들어가고요. 10ml 즉 2000배액입니다. 그리고 유탁제인 그 다토롤은 20ml 혼용을 합니다. 즉 1000배액으로 살포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고추, 호박, 오이, 토마토, 딸기, 배추, 참외, 파 해가지고 뭐 시금치, 양배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이렇게 보면 가지, 감자 다양하게 모든 어지간한 작물들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적용 범위가 넓다. 그러면 텃밭 작물이나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좋겠죠. 왜? 다양한 작물을 심어서 한 가지 약으로 살포가 가능하다. 이건 아주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가지만 적용이 되면 여러 가지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요 이제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리고도 이렇게 많은 그 적용 해충이 있습니다. 적용 해충이 사용하는 방법 각각인데요. 제가 그 보기 좋게 제가 잠시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메모를 얼만큼 여러 가지가 되는가. 먼저 작용기작 30번은요. 이게 그 염소 통로를 억제합니다. 염소 통로를 억제해가지고 그 억제되는 바람에 반대로 과다하게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즉 발한선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자발성 흥분이 정대돼가 결국은 곤충이 사망을 한다. 참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아직 이 사람들이 특허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게 대해서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오픈되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요 신약입니다. 작용기작 30번 용어는요. 그래서 이제 그 복사본 농약들 흔히 하는 카페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단점은 이렇게 좋은 적용 범위도 넓고 다양한 해충이 듣지만은
단점으로 비싸다. 이게 단점입니다. 자, 어떤 것이 듣느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질문에 대한 게 꽃노랑 총체벌레 잘 듣느냐 추천해 달라고 이제 질문했던 건데요. 이 꽃노랑 총체벌레나 대만 총체벌레 그리고 또 나방류는 담배나방, 파밤나방, 배추손나방. 즉 이러면 이제 배추에도 칠 수 있고 담배도 칠 수 있고 다양하게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추에 있는 차먼지응애 그리고 백화과 작물에 있는 뿌리응애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 땅속에 있는 뿌리응애를 잡기 위해서는 첨백으로 희석해서 관주를 한다. 관주. 예, 관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굴파리 듣습니다. 아메리카 굴파리, 파굴파리, 그리고 작은 뿌리파리. 이 작은 뿌리파리는 어디에 많은가 하면요. 뭐 호박이라든지 그리고 딸기, 부추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자리 파리는 잘 알다시피 마늘, 양파, 쪽파 이런 백화과 작물. 예, 고자리 파리. 역시나 관주랍니다. 관주도 가능하고 연면살포도 가능한 그런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재밌는 거는요. 개미도 듣습니다. 개미류. 요거는 어디에 살포하는가 하면 개미는 금력, 외국에서 어떤 것들을 수입할 때 특히 목재료 같은 거 수입할 때 금력 장소에서 개미가 보인다 그러면 이 작용기자 30번에 캡틴이나 다투럴 이런 것들을 살포를 한다. 이 정도로 작용기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뭐 28점 무당벌레라든지 이런 무당벌레가 듣고요. 그리고 꽈리허리 노린재 고추에 등록돼 있죠. 고추에 있죠. 꽈리허리 노린재까지 듣는다. 이 정도면 주말 농장 하신 분들에게는 진짜 희수식 같은 거죠. 딱 단점이 하나 뭐냐? 비싸다. 저도 금년도에 고추에 초기에 제가 모종을 심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총체벌레를 발견했어요. 즉 모종을 따라 들어왔다. 총체벌레가. 그래서 꽃노랑 총체벌레가 이제 매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즉 칼라병이라고 하죠. 고추에 그 칼라병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 다토를 살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꽃노랑 총체벌레를 막아가지고 금년도 좀 많이 심지 않아서 어차피 텃밭이 아니면 자가소병이니까요. 20포기 중에서 비타민 고추 2포기 그리고 금고추용으로 일반 고추 18포기 심어가지고 대략 한 금고추 한 10건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타민 고추로 풋고추 따먹고 가을에 이제 수려 오기 전에 따가지고 고추 부각을 만든다든지 고추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잘 듣는 약을 살포해야 된다. 왜? 작용점이 있고 작용 기작이 중요하듯이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됩니다. 흔히 이제 지난번에 다른 영상 설명드렸는데 그 고추 담배나방이 아주 잘 듣는 약 추천해 주세요. 이것도 단점이 뭐냐? 단점은 비싸다. 하지만 가성비는 있다. 왜? 잘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어떤 약을 처방해서 해충을 잡고 어떤 약을 처방해서 병해를 방제를 하고 이런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상담이 중요하고 처방이 중요하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아무래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물론 뭐 서울대 가도 죽는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는다면 사람은 생명은 유한한 거겠죠. 예, 참 무한한 거겠죠. 무한.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서울대를 찾는 이유가 있듯이 잘 듣는 약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효과가 좋아야지 가성비가 좋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응애약, 으로 사용하는 약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응애약으로 이건 약이 아니고 친환경 자재인데 크린업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또 설명 한번 드려보고요.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고 내가 궁금했던 약이 있으면 댓글로 그래 질문해 주시면 제가 봐서 요거는 답글로 설명 가능한 답글로 드리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용기작 30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약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바이고 같은 경우는 작용기작이 28번입니다. 28번. 이렇게 28번. 그러면 또 28번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 겨울 동안에 또 저와 같이
농약 이야기,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그 해충 아니면 그런 병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광고성 아닙니다. 광고성 아닙니다. 아직 제게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광고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즉 광고료 안 받고 요걸 얻어먹기 싫으니까요. 요건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